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무리수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 보는 걸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직선에 어떠한 수만 나타냈었냐면 1학년 때 배웠던 유리수만을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직선 위에 한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넓이가 2인 정사각형 OABC를 그려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 컴퍼스와 자를 준비하라고 선생님 안내를 했을 텐데, 그러면 준비한 자를 가지고 원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냐면 원점을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넓이가 얘랑 같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도 같고 얘랑 얘랑도 같아요. 그러면 요 밖에 있는 큰 정사각형의 넓이에 요 안에 있는 선생님 파란 선으로 그린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절반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밖에 있는 큰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그렇죠. 2죠. 그러면은 요 큰 정사각형은 넓이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될까? 그렇죠.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것의 넓이가 2면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우리 전 시간에 했었는데 얼마였죠? 그렇죠. 루트 2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어디 위에다 나타내느냐?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컴퍼스를 준비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준비한 컴퍼스를 가지고 중심을 원점에다 찍고 루트 2만큼 길이를 재서 무엇을 그려봐야 될까요? 네, 원을 이렇게 옮겨봅시다. 네, 이렇게 그려보면 네, 요 길이랑 여기를 선생님 기호를 안 썼네요. A, B, C. OA 길이가 아까 얼마였어요? 루트 2였죠. 그러면 요 수직선 위에 요 점을 만나는 점을 P, 요 점을 P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OP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OA랑 OP 길이가 어때요? 같겠죠. 왜 그렇죠?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길이가 똑같이 얼마여야 될까요? 루트 2여야 되겠죠. 그러면 P는 원점으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 여기에 좌표는 루트 2가 되겠고, P 다시의 좌표는 0에서 요 길이도 얼마예요? 루트 2죠. 네, 루트 2만큼 어디로 갔어요? 왼쪽으로 갔어요. 수직선의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점을 찾아봤어요. 지금까지는 수직선은 유리수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리수만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리수뿐만 아니라 루트 2, 또 다른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어떻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해 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 위의 내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숙지를 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해볼 거냐? 무엇을 해볼 거냐? 루트 2만이 아니라
2 플러스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요 아까 그렸던 우리 사각형은 정사각형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을 그대로 이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오른쪽에 2를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원점이 아니라 2를 기준으로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다 그렸나요? 그러면 컴퍼스를 가지고 요 길이가 아까 방금 얼마라고 했었죠? 루트 2. 요 길이가 그대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컴퍼스를 가지고 2를 기준으로 루트 2의 길이를 잰 다음에 무엇을 그려라? 그렇지, 원을 그려보자라고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2면 요 길이도 얼마라고 했어요? 루트 2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요 길이도 얼마?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점은 2라는 점에서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2 플러스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루트 2.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요 점은 2에서 왼쪽으로 갔어요. 왼쪽으로 가면 뭐지? 마이너스. 그렇죠. 2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그래서 4번 2 플러스 루트 2와 2 마이너스 루트 2를 우리가 수직선 위에 나타내 봤습니다. 네, 함께하기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꼭지점이 원점에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인? 5인 정사각형 OXYZ를 그려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그릴게요. 3 곱하기 3 정사각형 안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넓이가 이렇게 어떻게 오는지 아나?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얘는 지금 얘가 하나, 둘이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두 칸이 되죠. 넓이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얘도 얘와 얘를 합쳐서 넓이가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현재까지 4예요. 그러면 가운데까지 하면 넓이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 그렇죠. 루트 5가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 또는 얘 길이가 2예요. 요 길이가 1이에요.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그렇죠. 5죠. 그죠? 그러면 A 제곱이 5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는 5의 양의 제곱은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를 해보라는 거예요? 원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Q'I라고 하고 그에 대응하는 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봅시다. 그러면 원점에다가 중심으로 놓고 그 다음에 루트 5만큼 벌린 다음에 컴퍼스로 무엇을 그려요? 원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잘 보이나요? 잘 그려졌나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그려봤어요?
네. 그러면 요 점을 Q, 요 점을 Q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와 루트 2와 똑같은 방법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루트 5라고 했어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5란 얘기예요. 그러면 원을 그렸을 때 얘도 뭐예요? 반지름이에요. 그럼 길이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어요? 5가 되어야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요 길이도 5Q도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가 되어야 되겠죠. 왜요? 원의 반지름 루트 5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Q에 해당하는 좌표는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연습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Q라는 좌표는 어떻게 될까? 루트 5가 되겠고, Q는 어떻게 될까요? Q는 왼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함께하기 3번에 4번을 한번 여러분이 작도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함께하기 3번에 4번 여러분이 작도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모두 다 잘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번을 보면 5 루트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점을 작도하여라 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는 작도해 봤어요. 그런데 얘가 뒤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네요.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마이너스 1이니까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그쵸?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마이너스 1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똑같이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 모두 완성했나요? 그 다음에 이번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컴퍼스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얘도 똑같이 얼마? 루트 5예요. 그러면 루트 5만큼 컴퍼스로 여러분이 길이 조절을 한 다음에 무엇을 그려요? 네,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봤나요? 네. 그러면 요 점은 요만큼의 길이가 아까 루트 5라고 했죠.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예요? 네, 루트 5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은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어디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루트 5만큼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우리가 수직선 위에다가 무리수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이번에는 앞의 내용을 잘 이해를 했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게 모두 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제 1번을 보면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린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Q의 길이와 PA의 길이가 같고 PS와 PB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럴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의 내용을 잘 기억을 하면 이 내용은 너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예요.
봅시다. 얘는 아까 이렇게 정사각형, 넓이가 2인 정사각형으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또는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P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길이를 A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A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얼마? 2예요. 제곱해서 2가 나와요. 그러는 양수, 길이니까 그러한 양수는 누가 있어요? A는 얼마?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PQ의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PQ의 길이는 루트 2. 그러면 요 길이를 가지고 요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쭉 그려서 수직선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 길이도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지, 루트 2. 그럼 요 길이도 얼마란 얘기예요? 루트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PS의 길이는 똑같이 얼마? 그렇죠. 루트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1에서 아까 방금 했던 거랑 같습니다. 1에서 오른쪽으로 얼만큼 갔어요? 루트 2만큼 갔죠. 그러면 A의 좌표는 어떻게 썼더라 1학년 때? A의 좌표는 하고 괄호 안에 우리가 수를 써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1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A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보겠습니다. B의 좌표는 1에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어요. 그러면 왼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B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1에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루트 2만큼 갔으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문제 1번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 1번을 보면 똑같습니다. 얘는 아까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길이는 아까 얼마라고 했죠? 루트 2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1이고 2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 일 때 요 길이는 얼마였었죠? 루트 5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때 1번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선분 AB는 어떻게? 루트 2. 그 다음에 선분 CD는 어떻게? 루트 5.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얘를 2번 수직선 위에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먼저 P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 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수직선에 내렸어요. 그죠? 이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P라는 점은 마이너스 2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그쵸? 루트 2만큼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좌표를 써야 될까? 마이너스 2에서 얼마만큼? 마이너스 루트 2만큼 관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Q에 대응하는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Q는 마이너스 1에서 어디로?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렇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플러스 루트 얼마? 5 만큼 간 형태니까 이렇게 좌표를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P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거랑 푼 거랑 어때? 계산 결과 맞나요? 모두 다 잘했을 거예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루트 2, 루트 3, 루트 5, 루트 6, 루트 7을 어디 위에?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점을 각각 나타내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루트 2는 아까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루트 1은 아까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의 무엇? 대각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수직선 위에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길이를 재서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뭐를 그리라고 했어요? 원을 그려서 수직선 위에다가 그 길이를 옮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루트 2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루트 3은 어떻게 하지? 루트 3은 어떻게 하냐면 앞에 거와 조금 달라요. 얘에서 그대로 이러한 가로 세로인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루트 요 길이가 지금 얼마예요? 루트 2죠. 그죠? 요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1인 이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네, 그쵸.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됩니다.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A제곱은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1의 제곱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이에요. 그러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누가 있다? A는 얼마? 루트 3. 양의 제곱근이니까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루트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컴퍼스를 가지고 뭐를 재요? 그죠? 길이를 재보겠습니다. 길이를 재서 얘를 갖다가 어디다 옮겨요? 수직선 위로 이 수를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길이가 루트 3이면 같은 방법으로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얼마? 루트 3.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루트 5는 같은 방법으로 쭉 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그어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었냐면 지금 요 길이가 얼마예요? 2죠.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요 길이를 갖다가 A라고 한다면 A제곱은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될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수 A의 제곱근, 길이니까 양의 제곱근. 그래서 A는 얼마가 될까요? 루트 5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루트 5가 된다라는 거.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대로 수직선 위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수직선 위로 그대로 옮겨 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 루트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루트 6과 루트 7도 같은 방법으로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같은 방법으로 쭉 한번 그려보세요. 수직선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루트 7까지 수직선 위에다가 점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네, 여러분도 이렇게 수직선 위에 루트 7까지 모두 나타내 보았지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 지금까지는 유리수만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무리수도 수직선 위에 어떻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무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는 어떠한 두 수를 잡더라도 그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수들이 촘촘하게 모여가지고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 전체는 수직선 전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 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면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두 유리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그죠? 이건 여러분이 이미 1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그죠? 두 유리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무수히 많다라는 걸 여러분이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5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리수가 없다. 있죠. 뭐가 있어요? 하나만 들어볼까? 요 가운데 수 루트 2.5. 그죠? 네, 어떠한 두 수, 유리수든 무리수든 어떠한 두 수를 잡아도 그 두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두 무리수 루트 3과 루트 7 사이에는 한 개의 유리수가 있다? 아니요. 몇 개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가 될까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수직선 위에 한 점에는 반드시 한 실수가 대응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죠.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은 유리수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얘는 틀리죠. 선생님 아까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모든 실수는 수직선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얘는 5가 되겠죠. 네, 오늘 실수를,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낸 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리수를 어떤 걸 이용해서 나타내 봤죠?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이용해서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은 모든 실수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메울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과 어떻게 된다? 대응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유리수, 무리수든 어떠한 수든 무수히 많은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뭐가? 실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수로 수직선 위를 완전히 뭐 할 수 있다?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